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마을 주민들이 자기 집 바닥을 통째로 뜯어내는 대규모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 온돌을 설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도대체 수천 년 된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미국에서 대환영을 받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작은 아시아의 발명이 어떻게 미국 건축계를 뒤흔들고 사람들의 삶까지 완전히 바꿔 놓았을까요?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중부에 위치한 평화로운 마을 스프링레이크. 이곳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자신의 집 바닥을 모두 뜯어내고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다름 아닌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 온돌 때문이었습니다. 온돌은 바닥 아래에서 열을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오래된 기술이 미국의 한 마을을 뒤흔들고 나아가 미국 건축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20년 경력의 건축가입니다. 하버드 건축학과를 최우수 졸업하고 유럽과 미국의 주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서양 건축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양, 특히 한국, 그들은 단지 서양 건축을 모방하는데 그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한국의 한 건축가가 제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전통 건축 방식을 현대 건축에 접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한국의 온돌 같은 방식 말입니다. 저는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전통은 박물관에서나 볼 일입니다. 현대 건축은 과거를 넘어 혁신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질문을 던진 건축가의 실망한 표정이 기억나지만 당시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한국은 그저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있는 나라였지 건축적으로 배울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 건축 페스티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겨울 파리의 건축 페스티벌은 전 세계의 건축가들이 모여 최신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다른 영감을 얻지 못한 채 첫날 강연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간을 내어 루이비통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독특한 건축 디자인으로 유명한 곳으로 건축가라면 반드시 한 번은 방문해야 하는 명소였습니다. 박물관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특이한 점을 느꼈습니다. 발바닥에서 따뜻함이 전해지네? 그런데 히터도 없고 라디에이터도 보이지 않아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건물의 난방 시스템은 대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온돌입니다. 바닥을 통해 열을 전달하는 전통 난방 방식이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기술이 세계 최고급 럭셔리 박물관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는 덧붙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유지비도 적게 듭니다. 공간 전체를 고르게 따뜻하게 만들어 프랑스에서도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지만 저는 곧바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바닥 아래의 열기를 순환시켜 공간 전체를 균일하게 따뜻하게 만드는 난방 방식입니다. 과학적으로도 효율성이 입증된 기술로 난방비를 최대 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독일의 베를린 국회의 사당 같은 대규모 건축물에서도 온돌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독일 건축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7,500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에 온돌을 설치했는데 효율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독일에서도 신축 건물에 점점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후 저는 온돌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에코 빌리지 프로젝트의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코빌리지는 지속 가능성과 에너지, 효율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 주택 단지였습니다. 온돌은 이 목표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온돌, 그게 뭔데? 동양에서나 쓰는 원시적인 방식 아니야? 마을의 대표 건축가였던 로버트는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건축가라는 사람이 아시아에 낡은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심지어 주민들 중 일부는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공사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키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파리에서 직접 경험한 온돌의 따뜻함과 효율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닥쳤습니다. 목조 주택 구조에 온돌을 설치하는 것은 기존 콘크리트 기반 건물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구조적 하중을 견디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려던 계획은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목조 주택 구조는 기존의 콘크리트 기반 건물과는 달리 무거운 하중을 견디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닥 난방용 시멘트를 부으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현장 감독과 기술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고 마을 대표 로버트는 이를 빌미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말했잖아요. 목조 주택의 이런 시스템은 무리라고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파리에서 본 온돌의 놀라운 효율성과 따뜻함을 저는 믿고 있었고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각오로 밤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문득 한국의 전통 건축, 한옥이 떠올랐습니다. 한옥도 목조 건축물인데 수천 년 동안 온돌을 사용해왔잖아. 거기에 힌트가 있을 거야. 곧바로 한국의 온돌 전문가와 화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는 한옥 구조에 숨겨진 기술적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한옥의 온돌은 바닥 전체의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키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황토와 가벼운 자재를 현대 기술로 재해석하면 목조 주택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의 무거운 시멘트 대신 경량화된 자재를 사용하고 바닥 아래에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보강재를 추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특수 보강재 설치. 기존의 목조 구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특수 강철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 보강재는 하중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경량 단열재 활용. 기존의 두꺼운 시멘트 대신 한국에서 개발된 경량 단열재를 바닥에 깔았습니다. 이 단열재는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열효율이 뛰어났습니다. 세 번째 단계 전통 황토 공법재에서 한국의 전통 온돌에서 사용되던 황토와 석회를 현대화하여 가볍고 단단한 혼합 재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바닥 마감재로 사용하여 온기를 보존하면서도 하중 부담을 줄였습니다. 네 번째 단계 이중 안전 배관 시스템. 온수 배관에는 이중 안전 장치를 설치하여 누수를 방지했습니다. 만약 배관에서 문제가 생겨도 물이 바닥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새로운 설계가 적용되자마자 저는 현장 기술자들과 함께 첫 번째 온돌 주택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심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로버트는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찾아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실패로 끝날 프로젝트라고요. 목조 주택과 온돌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의 기술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주민들의 관심은 점점 커졌고 일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공사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온돌주택이 완공되었습니다. 주민들과 변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돌 시스템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자
실내 온도가 23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로버트는 자신의 눈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군. 온돌은 정말 혁신적이야. 그의 아내는 관절염으로 고생했지만 온돌 덕분에 통증이 완화되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마을 전체가 온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난방비는 평균 39% 절감되었고 주민들의 생활 방식도 변화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한국식 문화가 마을에 스며들었습니다. 온돌은 이제 단순한 난방 기술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프링레이크 마을에서 온돌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도입된 후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은 이 마을을 온돌 빌리지라 부르며 기사화했습니다. 미국 중부의 작은 마을,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로 새롭게 태어나다. 에너지 절감 효과와 건강한 난방 방식으로 주목받는 온돌 빌리지. 이 기사가 실린 후 저는 끊임없이 인터뷰 요청과 컨설팅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심의 정점은 부동산 개발사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는 한 대형 개발 회사가 제게 접근했습니다. 스프링레이크 온돌 빌리지의 성공 사례를 모델로 삼아 대규모 온돌 주택단지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거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같은 주요 지역에 온돌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북부의 한 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겨울에는 추운 날씨가, 여름에는 습한 기후가 특징이었기 때문에 온돌 시스템이 제격이었습니다. 한국의 온돌 기술은 단순히 난방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바닥 냉방 시스템으로도 활용 가능하죠. 개발사는 이 점에 주목하며 온돌 주택 단지의 컨셉을 사계절을 위한 스마트 하우징으로 설정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건축가로 참여하게 되었고 한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순조로웠습니다. 스프링레이크 마을에서의 경험 덕분에 온돌 시스템을 목조 주택에 설치하는 기술은 이미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옥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추가되었고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기술도 결합되었습니다. 이 주택 단지는 단순히 온돌로 난방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태양광 패널, 빗물 재활용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온도 조절 장치를 통해 완전히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첫 번째 단지가 완공된 후 이 주택 단지는 미국 전역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국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가 시작된 지 단 하루 만에 5천 가구 이상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고급 주택 단지로 알려진 이곳은 고소득층만의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와 건강한 난방 방식 덕분에 중산층 가족들까지도 큰 관심을 보였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 집에 입주하기를 바랍니다. 개발사가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한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은 온돌 주택의 높은 초기 비용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초기 비용이 다소 높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난방비와 냉방비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효과는 기존 주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주택 단지는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개발사는 텍사스와 뉴욕에서도 유사한 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프로젝트는 기존과는 조금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기온 차이가 심한 곳으로 여름에는 매우 덥고 겨울에는 강추위가 찾아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돌 시스템은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에도 적합했습니다. 온돌은
바닥 난방과 냉방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텍사스의 혹독한 기후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고층 아파트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는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구조상 바닥 난방이 어렵다고 생각되었지만 한국의 기술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돌은 고층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현대 기술과 결합하면서 더 혁신적인 솔루션이 된 것이죠. 이제 미국 전역에서 온돌 주택 단지는 단순히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민들은 온돌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한국식 온돌 문화가 미국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따뜻한 바닥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모으고 가족 간의 관계를 돈독히 만드는 특별한 공간이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혁신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한국의 온돌이야말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나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온돌 기술이 미국에서 어떻게 새로운 건축 혁명을 일으켰는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바꾸는 놀라운 발명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전통이 가장 혁신적인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앞으로도 한국의 멋진 기술과 문화가 세계 곳곳에서 빛나는 모습을 더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